약사로서 가장 듣기 싫은 질문. 아, 그건 확실히 하나 있습니다. 뭐지? 약사 꿀이라며? 연령대별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소녀상경입니다. 이번에는 영석이, 제가 아끼는 동생 모셨습니다. 너무 귀엽고요. 지금도 귀여워요. 사실 제 눈에는 엄청 귀엽고 의료계 쪽에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 오히려 더 친하게 느껴지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소녀상경 채널 시청자이기도 한데 이번에 출연하게 된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경이 형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커플 팰리스 촬영 때 처음 만났는데 첫 대기실에서 가장 옆에서 있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니, 일단 여러 가지 근황을 물어볼 건데 네, 많이 살이 빠졌어. 맞아요. 그때 촬영 때보다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커플 팰리스 촬영할 때에 비해서 살이 빠진 가장 큰 이유가, 그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맨날 일을 약국에서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든든하게 먹고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때 살이 딱 쪘을 때 이제 커플 팰리스에 출연을 하고, 이제 출연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일을 조금 줄이고 했더니 스트레스가 날아가면서 살도 같이 날아갔어. 너무 신기하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찌는 타입이구나. 맞아. 커플 팰리스에 출연하게 된 계기. 일단 커플 팰리스 형이랑 내가 출연한 게 2잖아. 근데 1일 때 사실 작가님한테 DM으로 섭외를 받았는데, 원 때도 너도 받았구나. 그래서 작가님하고 전화도 했었나? 했는데 그때가 아마 내가 국가고시 공부를 할 때였어. 아직 졸업하기 전에. 그때구나. 그래서 학교에 이제 국시실이 있는데 국가고시 공부하는 애들만 쓰는 독서실 같은 거,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DM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뒤에 시험을 봐가지고 출연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었고, 근데 1이 끝나고 바로 아마 2가 확정이 났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마 내가 그때 리스트업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빨리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작가님 미팅을 갔는데 내가 여쭤봤는데, 내가 전체 면접 미팅자들 중에서 2번째로 미팅을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장 제일 빨리 아마 출연 확정이 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인재였구만. 1 때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상황상 출연하지 못하고 2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스토리구나. 너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너의 배우로서의 좀 활동들이나 내가 봤던 신기한 것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편 영화, SNS에서 그걸 내가 봤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로 참여한 건지. 네. 사실 뭐 별 역할은 아니었고, 그 단편 영화가 KFBO라고 한국방송대중문화예술인 협회가 있는데, 문화진흥청 지원을 받아서 배우분들을 연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수업을 받았는데, 커리큘럼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실제 영화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감독님의 작품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실습 같은 건데, 대사 한 7줄 정도 있는 그런 그냥 조연 역할이었어. 워낙 막 쟁쟁한 배우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좋았던 건 실제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 뭔가 연기에 진심으로 좀 역할에, 작은 역할이지만 되게 진심으로 조금 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시사회도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약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는 뭔가 배우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있는데, 이게 21살 때부터 좀 컸던 것 같아. 그때 아만다 그치, 그런 영상 내가 봤다고.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안 그래도. 그런 것들. 그래서 나가게 된 거구나.
자, 아만다 진짜 추억의 어. 그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만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21살쯤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막 했거든. 그러니까 우연히 내가 서강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학교에 갔는데 어떤 남성용 기초 화장품 그 브랜드가 와서 프로모션을 했어. 그래서 다트를 던지면 선물을 준대. 그래서 등교하다가 다트 던지고 가야지 하고 다트를 던졌는데 거기 관계자분이 다음 주에 그 저희 홍보 영상을 찍을 건데 거기 혹시 출연해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 해가지고 재밌겠다 네 하고 간 게 그때 처음이었어. 아, 내가 받은 첫 대본이 그거야. 근데 어, 굉장히 짧은 콘티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거기서 눈을 떴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약사가 되어서는 그 서울 건강 페스티벌이라고 1년에 한 번 그 시청 광장에서 이제 대한약사회랑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약 바로 알리기 행사를 하거든. 거기 포스터 모델 이런 거.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약국에 내 얼굴 다 붙어 있었어. 그런 거. 너무 예쁘네. 역시 잘생겼구만. 그런 것들 아주 하다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어떤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음, 이번에 단편 영화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역할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인물을 체험하는 게. 그래서 영화를 살면서도 한 몇 개 그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약사로서의 조영석에 대해서 또 네. 물어보도록 하겠어. 약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약사로서도 본인이 만족스러운지. 일단 약사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 사실은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크게 인지를 못했었어. 근데 내가 옛날부터 그 동물 기르는 걸 좋아해서 원래는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했었는데 그 진학을 하고 내가 이 길이 내가 맞나라는 그런 방황 속에서 첫 학기 한 학점이 한 2.2인가 2.5인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 해서 얼른 군대를 가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군대를 얼른 갔어. 의경으로. 그래서 가서도 그냥 졸업하면은 뭐 하지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다가 졸업하면 그래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복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막 했는데 그때 이제 복학생의 그런 그 버프가 있거든. 머리도 짧고 친구도 없고 할 게 이제 공부밖에 없는 거야. 복학생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진짜 공부만 했어.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번 어떤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약대 공부를 할 거래. 그러니까 약대 공부? 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약사가 되려면은 피트라는 시험을 쳐서 다른 학교 약대로 2학년 마치고 편입을 하는 거래. 그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그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과학 공부로 뭔가 약사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 뭔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무 보람 있고 좋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약사가 되면 약사 면허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약국을 그 개업을 하면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시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장점들이 좀 보여가지고 나도 바로 그냥 그 1학년 마치자마자 공부를 시작했어. 약대 공부를.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해서 졸업하고 약사 일 해보니까 사실 막 완전 만족한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왜냐면은 그 나는 지금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좁은 공간을 좀 답답해해. 밖에 좀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인데 그런 것만 빼면은 다른 거는 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 약사로서 가장 듣기 싫은 질문. 그건 확실히 하나 있습니다. 뭐지? 약사 꿀이라며? 약사 꿀이라며? 안녕하세요. 뭐 무슨 일 하세요? 저 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와 편하시겠다.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 약국에 딱 가면 약사분들이 되게 편안하게 그냥 하루에 3번 드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드세요. 네 이러잖아. 근데 그런 모습을 잠깐 보고 한 10초에서 한 1분 정도 길어야 뭐 상담보다 할 수 있지만 잠깐 보고 나오니까 약사는 이렇게 그 뭔가 가만히 서서 이렇게 편안하구나 하는데 사실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지.
거의 그 육체 노동입니다. 그 재고도 그러고 다 받아야 되고 다 맨날 포장 풀어야 되고 그거 맨날 옮겨야 되고. 취직해가지고 이제 약국에 동네에 취직을 했는데 그지? 제일 막내잖아. 택배 상자 옮기고 바카스 그런 거 엄청 무겁거든요. 옮기고 육체 노동하고 상하차를 거기서 경험. 그리고 약 같은 거 그 뽑는 거 고개 쓰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약국은 보통 1층에 많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들이 그냥 불쑥불쑥 들어올 수 있을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그치. 예, 뭔가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원장 선생님 실이 따로 있고 앞에서는 카운터 직원분들이 계시고 한데 약국은 그냥 약국 문 열고 들어가면 약사가 있잖아요. 그 되게 그 상대하기가 까다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을 몇 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일단 그 정신이 조금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 한동안 한 6개월 반년 정도 동안은 잠만 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제일 받았던 때구나. 그래서 살찌구나. 왜냐면은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그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힐링이 되고 있던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치. 근데 약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 불특정 다수를 매일매일 그 오늘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매일매일 한 200분씩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그 정신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소모가 많이 돼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복용약은 식후 30분 이렇게 써 있는데 30분을 정말 지켜야 되는. 솔직히 그 저는 크게 안 지키고요. 근데 왜냐면은 그 실제로도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식사하고 바로 먹지는 말고 너무 늦게 먹지는 말아라, 그냥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왠지 식후 1시간 있다 드세요 하면 식사하고 좀 오래 있다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식사하고 바로 드세요 하면 식사하자마자 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먹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가 그냥 식후 30분 드세요야.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음식이 위에서 조금 내려가 있을 때 먹어라, 그냥 이 소리라서 그 선후 관계만, 식사랑 약 복용 선후 관계만 지키면 되는 거다. 그 정도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솔직히 정확한 30분을 지키기도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밥을 2시간 먹으면 어떡할 건데. 맞아. 그게 사람마다 또 막 다른 게 그 항생제 같은 것도 식후 30분 있다 드세요라고 해도 그 위장이 보통 안 좋은 사람들은 식사하자마자 바로 먹어도 되고, 그 오히려 위장에 좀 덜 무리가 가서 오히려 좋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마주치는 약들은 식후 30분 약이라서 아마 식사하고 꼭 30분 있다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선후 관계만 지키면 된다. 감기는 약을 먹어도 7일, 안 먹어도 7일 만에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감기에 따라서 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감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기침, 코, 그리고 뭐 몸살 이 정도인데 이게 항생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또 다른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몸살, 기침, 코 약들은 다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냥 그 증상만을 경감시켜주는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이제 내 몸의 면역 체계에 맡기고, 그 약은 이제 그 증상들만 불편하지 않게 더 아프지 않게만 그냥 해주는 정도라서 사실 그 약을 먹으면은 편안하게 7일, 근데 약을 안 먹으면은 이제 7일 만에 낫긴 낫지만 아플 수 있다. 힘들게 7일.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약이라는 것의 구분을 보면 그 전문 의약품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의약품이 있고 그 밑 하위 단계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는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은 다 처방할 수 있어요. 그 뭐 일반 의약품도 처방할 수 있고 전문 의약품도 처방할 수 있고, 약국에서는 직접 사는 거는 다 일반 의약품 수준이다. 전문 의약품을 받으려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야지 돼요. 주관적인 얘기가 생각했을 때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이랑은 좀 느껴지게 직관적인 차이가 있을까? 일단 전문 의약품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거. 그러니까 그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많은 검증이 돼야 되고, 그 약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약의 이제 효과도
완전히 입증이 돼야 돼서 효과가 그래도 더 있다고 입증된 것들이 전문의약품이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의약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둘의 구분은 나는 부작용이 어느 게 센가의 차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전문의약품은 잘못 먹으면 큰일 나. 그렇잖아. 근데 일반 의약품은 좀 잘못해도 그렇게 큰일까지는 안 나. 그래서 그 약사 선생님한테 복약지도 받을 때 진짜 잘 받으셔야 되고 의사 선생님 설명해 주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맞아요. 그 처방은 꼭 의사 선생님한테 잘 받으셔야 되고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 중에 큰 거는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확인을 해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환자분이 그 항생제 세파계에 좀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어. 근데 세파계를 받았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이 환자분 알러지 있으니까 약 바꿔주세요라든지 맞아. 그런 걸 하고 그리고 꼼꼼하게 진짜 그 약사의 가장 큰 덕목이 꼼꼼함이야. 꼼꼼하게 해야 돼. 그 용량, 그 약 종류 꼼꼼하게. 그거 잘못 주면은 약화 사고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막 그런 거 잘못되면은 그 되게 처벌도 크거든. 그리고 일단은 환자분이 잘못되면은 너무 안 되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꼼꼼하게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맞아.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그걸 그 책임감을 느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 이거 영택이 형이 좋아할 것 같아. 영택이 형. 그 연령대별로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면 이제 한 10대부터 해서 쫙 얘기해 주겠어. 이거는 그냥 제 진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은 크게는 안 먹어도 된다 주의인데 왜냐면은 사실 사람이 그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은 사실 약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꼭 먹는다라고 하면은 한 20, 30대까지는 종합 비타민 10대, 20대, 30대까지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고용량으로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밥 잘 먹으면 사실 필요는 없는데 꼭 먹겠다 하면 그리고 40대부터는 그 오메가3 말고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차도 다양하고 그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도 다른데 보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냥 종합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겠다 하면은 뭐 유산균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밥 잘 골고루 먹고 잠 잘 잔다면 다는 가정.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밥 골고루 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잠 잘 자는 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 잠 못 자는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같은 의견이야. 근데 비타민 D 왜냐면 저 같은 뱀파이어들을 위해서 한국인들 특징이야. 한국인들은 다 D가 모자라. 그래서 D는 먹을만하다. 그리고 이제 종합 비타민을 왜 추천하냐면 그 피로도가 진짜 확실히 차이나. 내가 먹어보면 너도 그렇지 않니? 저도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제가 언제 진짜 세게 느꼈냐면 학교 때 밤샐 때 종합 비타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너무 큰 차이가 나. 진짜. 네, 진짜 많이 나죠. 나요. 감독님도 밤을 많이 새시니까 알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많이. 맞아. 뭐 종합 비타민 하나에는 근데 진짜 다 들어있어서 그거 하나만 먹으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약사가 추천하는 상비약 리스트. 너가 이제 여행을 간다. 그럼 요거 꼭 가져가라. 따다닥. 여행을 간다. 만약에 동남아나 뭐 이런데 물갈이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사제. 지사제. 네. 근데 지사제도 세균성 장염 때문에 나오는 게 있고 염증성 때문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복합적인 그 지사제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니까 그 지사제 그리고 소화제 여행 가서 신나게 뭐 먹고 탈라면은 소화제 바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연고 밴드 그리고 뭐 종합감기약 뭐 이 정도 말고 또 뭐 있을까? 진통제 당연히 타이레놀 이런 거 있어야겠지. 그게 종합 감기약이니까 그거 있고 사실 이제 피부과 의사가 되니까 자꾸 연고가 생각나. 얼굴에 요드름 났을 때 바를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인데 너가 지금 관악구에 있나? 그치? 지금 관악구 음식점 추천. 와우. 관악구에서도 나도 사실 뭐 밖에서 많이 안 먹어가지고 딱 하나만 꼭 얘기한다면은 신림역에 백순대. 신림역에 백순대가 유명한데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싹 다 백순대만 팔아 통으로. 근데 백순대가 그 술이랑 간단하게 먹기 좋은데 먹는데 이거 맛있나?
근데 집에 가면은 한 달 있다 생각나. 여기 가서 한 번 먹고 생각나. 친구랑 불러가지고 한 번 먹고. 그러니까 이런 곳이라서 신림의 백순대 먹으러도 많이 오시더라고. 되게 끈들 수가 없는 그런 곳이구나. 하나 있다 미쳤다. 그 서울대 입구역에 네. 그 서울대 곱창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서울대 곱창이야? 오. 소곱창집 하는 건데 어. 내가 평생 먹은 소곱창 중에서 제일 맛있어. 거기만 가. 진짜? 서울대 입구에 서울대 곱창. 오케이. 그러면 어. 나도 간다. 거기 당장. 거기가 맛있어. 이거 반응 되게 찐이다. 다른 데랑 달라. 이게 약간 곱창에 양념 같은 거 묻혀져 있나? 양념은 전혀 없고 부추만 이렇게 수북해 주는데 음. 그냥 뭔가 너무 맛있어. 엄청 오래됐는데 음. 그 뭔가 그 초벌을 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기름 굉장히 담백하고 엄청 맛있다. 내가 신촌에서도 먹고 압구정에서도 먹고 을지로에서도 곱창 먹고 곱창조에서 막 다 먹어봤는데 곱창을 좋아해. 근데 서울대 곱창을 뛰어넘은 곱창집이 없다. 오케이. 거기입니다. 나온 소감 한번 얘기해 줄게.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상경 형이랑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뭔가 상경 형이 앞으로 뭔가 재밌는 것들 많이 구상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뭐 조만간 이런저런 작품들에서 소소한 재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석이를 초대했는데요. 이제 우주 대스타가 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박제해놓고 싶은데 우주 대스타 되면 저랑 유튜브 또 찍기로 했거든요. 여기다 박제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